제가 아무래도 비만의 장기적인 치료, 그리고 건강, 비만과 건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체형 교정 치료, 미용 시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여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체형 교정 치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목적이 다른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체형 교정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비만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시고, 둘 다 같이 받으면 좋을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실제로 저 진료하는 중에서도 체형 교정 치료를 권해드린 분도 종종 있어요. 오늘은 체형 교정 치료, 비만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닥터 다다기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체형 교정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체형 교정 치료와 비만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목적이 제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과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비만 치료는 가장 큰 목적은 체중 감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체중 감량보다도 결국에는 당뇨병이 덜 생기게, 고혈압이 덜 생기게, 심뇌혈관 질환이 덜 생기게, 암이 덜 생기게, 결국에는 사망률이 줄어들게 하는 게 비만 치료의 목적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이야 이제 체중 감량을 조금 더 눈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데요. 체형 교정 치료는 결국 건강보다는 미적인 부분에서, 결국 지방의 어느 부분에서 지방을 뺄 것인지, 그리고 지방을 좀 줄어들어서 이제 라인을 아름답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결국 목표가 되는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체형 교정 치료를 통해서 건강상의 이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체형 교정 치료만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지방 흡입이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냐 하면은 사실 아직까진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벅지의 지방은 대사질환에 대한 그런 보완적인 효과까지 있는데, 그걸 줄이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에서 그런 체형 교정 치료, 이 부분에 있어서 체형 교정 치료는 배제를 해버려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심지어 제가 방송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방송 출연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글도 영상도 비만의 장기적인 치료, 비만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술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약간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비만 시술, 미용 시술, 이런 게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게. 근데 저는 매우 단호합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의사들끼리 싸움을 좀 붙이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출연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 그렇게 말 못하는데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출연은 하지 않게 됐는데, 이거는 고도비만의 의사 김유연이 TV 방송을 믿지 않은 이유, 영상을 좀 더 참고하시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지 않은 게, 살을 빼본 분들이라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팔뚝살이 줄었는지 허벅지살이 줄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걔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물론 근육 비율이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 하체도 이거 이제 거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근육 비율을 유지하면서 체지방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만 개개인은, 우리가 의사도 되고 환자도 되는데, 나는 사실 어디가 빠지는지 조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건강만을 위해서 살진 않으니까. 건강만을 위해서 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체형 교정 치료라는 게 결국 저는 동기부여와 그리고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단기적인 목표가 있을 때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20kg를 뺀다고 하더라도 뱃살과 팔뚝살과 허벅지살이 원하는 만큼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슴 빠지지, 엉덩이 죽지, 그리고 얼굴만 빈해지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위의 체중이 상당히 더 많이 빠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체형 교정 치료를 그럴 때 같이 해주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태로 맞춰지고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칭찬? 사실 원하지 않아요. 이게 관종이라 그런가? 나는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좋은데 물론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체형 교정 치료에서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우선순위, 예를 들어 결혼식이 앞두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체형 교정 치료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비만 치료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만큼 효과가 절대 안 날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안 빠지는 팔뚝살, 어깨 라인 이런 걸 정리하는 데는 사실 체형 교정 치료가 답이죠. 저 역시 체형 교정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제 돈으로 한 게 아니었고 결국 엄마가 이제 보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잘 가지도 않았거니와 잘 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비만 약물 치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비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체형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끝난다가 아니라 심지어 지방흡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잘 해줘야 되고 식이도 잘 해줘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분해주사 같은 경우도 분해주사는 저는 지방을 사라지게 한다라기보다도 잔돈으로 만든다라고 표현을 잘 하는데요. 결국 잔돈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쓰게 해주는 거예요. 셀룰라이트에 있는 지방들은 잘 안 써집니다. 잘 쓰지 못하게 구조적으로 변한 게 셀룰라이트인데 그런 애들을 좀 더 잘 쓰게 체형 교정 치료에서 일부 조직을 파괴하고 녹이고 뭐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일 살이 쪄버린다 하면 체형 교정 치료의 의미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필요한 대상이 좀 다르고 저도 이제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사실 체형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체중이시거나 아니면 정상 체중인데 비만 치료 약물을 받겠다고 오신 분들에게는 비만 치료 약물은 결국 그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절대 처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신 이유 자체가 미용적인 측면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미용을 도와드릴 방법은 체형 교정 치료 쪽이 맞다고 권해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과체중까지 가지도 않았네요. 과체중까지 가지 않고 7을 찍으면 앞자리를 7을 찍으면 한번 체형 교정 치료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교복을 포함해서 안 맞는 옷을 좀 억지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다녀서 셀룰라이트가 엄청 심하거든요. 엄청 심해요. 팔뚝에 그냥 줄이 하나 진짜 나 있어요. 줄이 하나. 왜냐면 안 맞는 교복을 여기까지 그냥 낑겨서 입고 다녀서 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셀룰라이트가 생길 줄 알았으면 잘 맞는 옷을 입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영상을 제가 남겼었는데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한 번쯤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비싸요. 비싸서 저는 지금 당장보다도 지금은 건강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만에 하나 내가 앞자리를 7을 찍으면 그때는 미용적인 부분도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그
그때 영상 남기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의국 선배님께서 이런 체형 교정 치료 안티셀룰라이트 쪽으로 좀 잘 병원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그쪽 가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치료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은 아직 그 건강 비만 치료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영상을 남겨놔서 썸네일과 클릭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남겨두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저는 뭐라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신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거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하실 때는 그런 목적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만 치료 약물이라든지 수술에 대해서도 항상 한계점, 비만 치료 약물 끊으면 살찔 거다. 그리고 비만 수술의 한계점, 쭉쭉 빵빵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비만 치료에서도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게 그리고 목적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체형 교정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형 교정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약간 단기적인 치료예요.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 건강상의 이점은 사실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안 해. 남자분들 간혹 내장 지방 때문에 지방 흡입을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뱃살 때문에. 근데 내장 지방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복벽 안에 있는 게 건강상의 문제가 되는 내장 지방인데요. 그거를 만일 지방 흡입으로 건드린다 치면은 복강경 수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하 지방을 건드리는 지방 흡입 수술일 뿐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장 지방인지 피하 지방인지 궁금하시다면은 배에 힘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딱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이다. 그럼 피하 지방이에요. 잡히는 거는 피하 지방. 힘 줬을 때 안에가 더 땅땅하다. 밖에 있는 거 별로 없다. 만져진 거 별로 없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주로 되겠죠. 사실 CT를 찍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만져봐도 됩니다. 저는 사실 둘 다 많겠지만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잡히는 게 많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 교정 치료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 당해보긴 했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 워크숍 같은 것까지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간혹 상반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건강과 미 둘 다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마침 댓글에서 한 분이 물어보셔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한다. 다다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이나 몰라. 건강합시다.